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영방송 난 알아야 난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오늘은 난 팔아요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날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나 댓글에서 질문했던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날씨가 막 춥다가 겨울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또 다시 따뜻하기도 한데 결국 이러다가 추워지겠죠. 조금씩. 식물들은 적응을 할 거고.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이, 오전에 햇빛 있을 때 갖다 놓고 햇빛 없으면 바깥에 놓고 너무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 딱 결정을 하는 게 좋고, 남부지방은 웬만한 거는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다 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 쪽은 춥죠. 그래서 여기가 베란다, 여기가 거실이면 덴드로 계통들은 여기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안에 들어오는 게 괜찮고요. 제가 일일이 품종별로 다 어느 위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겨울에 우리는 적어도 8도 미만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베란다에서 키워도 됩니다. 다만 그럴 때 너무 춥고 겨울에 물을 줬을 때, 갑자기 추워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을 적게 주고, 그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잘 못 크더라도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 관리 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놔두고 키우셔도 그게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딱 결정해서 옮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빛이 부족한 분들은 LED 등을 키우면 좋습니다. LED를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등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빗솔인가 어디서 만들었는데 정말 좋아요. 웬만한 카텔라를 다 키울 수 있어요. 세서. 근데 너무 비싸갖고 지금 그거를 소개시켜드리긴 너무 하고, 한 27만 원대였는데 42만 원이나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키워보신 분들이 거기서 그걸 그 등으로 키우신 분들이 되게 좋다고는 하나.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할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나 나는 비싸도 저런 걸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사이트, 뭐 제가 그 회사 전혀 모르고요. 그냥 그런 게 있대더라 라고만 얘기 들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차라리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서 이 등이 정말 좋답니다 하고 회사 거 찾아드니까 그 회사 내에서 찾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면 이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거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빗솔이라는 회사를 오늘 고객님이 오셔갖고 여기까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네는 1층인데 햇빛이 오전에만 잠깐 들어오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다른 등을 써봤는데 육수가 낮잖아요. 2만에서 3만. 얘는 4만 넘는데요. 위에는 바로 밑에 4만이면 다 키울 수 있어요. 덴드로까지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햇빛인데, 그런 거를 27만 원에 본인이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 만나 뵀는데 막상 제가 보니 가격이 40만 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꼭 비싼 게 아니라도 여러 종류 있으니까 맞는 거. 설명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나는 안 돼 있는데 기타 채소들 이렇게 쭉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나는 3만 흑수 전후 거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워크리 하나가 폈어요. 저희는 아직 안 폈는데 이쁘죠? 그러니까 T4인데요. 대만에서 갖고 온 요거 실생면인데, T4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T4의 느낌, 그때 워크리아로서의 즐길 수 있는 느낌은 다 갖고 있고, 특징은 얘가 일자로 딱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이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포츠카 보면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느낌인데, 오히려 저는 입체 저기고 약간 갈매기 같기도 이쁘네요. 향은 당연히 T4 향 굉장히 좋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수량은 몇 개 없고요. 한 10개 정도 제가 조금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할게요.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쯤 구입한 이 아이가 계속 꽃대가
그대로 있더니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대가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사진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보는데 이런 거 사진 찍어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여러 장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이제 꽃집이 밤색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밤색으로 돼 있는데 그 꽃집을 햇빛에 대고 좀 가까이서 찍어주시면 제가 좀 더 잘할 텐데요. 근데 사진상 봤을 때는 안에 꽃이 들어 있어요. 잘은 안 보이지만 들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카틀리아는 꽃집이라는 게 있어요. 소형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간혹 없는 품종도 있죠. 대부분이 꽃집이 있어서 꽃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꽃이 안에서 자라서 커지면서 이게 벌어지죠. 그리고 꽃이 나오죠. 그리고 안에 꽃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카틀리아가 꽃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다. 여기 꽃집이잖아요. 꽃집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여기 두 알 더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꽃집이 있고 애기집이라고 꽃집이 있고 이게 보호하고 있다가 얘가 커지면서 얘가 벌어져요. 물이 직접 안 닿게. 카틀리아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꽃이 크고 강하니까 그런데 크고 화려하죠. 근데 자연환경 특히 빛이나 바람이나 아니면 특히 물에 의해서 약할 수 있으니까 물을 맞지 않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얘가 벌어지고 꽃대가 나오면 꽃이 크잖아요. 그게 쓰러질까봐 얘가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80% 정도는 그런데 간혹 나오다가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이렇게 해서 말라. 근데 안에 보니까 작게 이런 게 보여요. 꽃이 살아있어. 말랐다고 꽃이 안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라있는 상태로 놔두면 이게 안에서 썩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벌러줍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리면 얘는 얘 벌리면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벌려서 저희도 보면 얘가 약간 썩을 것 같으면 이렇게 벌려줘요. 어디까지? 밑에까지 쫙. 그리고 잘라줘도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잘라주는데 꽃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쥐줄 잡아줘야죠. 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완전 초보자입니다. 8월 말에 차밍걸홍과 엔젤키스를 구입해서 큰 사고 없이 키우고 있답니다. 차밍걸홍은 새촉이 몇 개 보이고요. 햇볕을 보게 할 앞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가만 보니 일정한 방향 없이 난에게 불규칙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유유. 이 문제가 해소될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하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으니까 짧은 답변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실은 바쁘신 거 알고 있기에 많이 오래도록 참다가 이렇게 문자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그냥 바로바로 하세요. 저희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 못 드리더라도 저희 이렇게 모아서 방송도 하고 또 딱 봤을 때 되게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바로 문자를 드리기도 합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있지만 전혀 걱정 없이 질문하시고 제가 난을 판매도 하고 있고 재배하고 있고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온난농원에서 사신 게 아니더라도 답변을 판매는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이나 지식이 없어갖고 판매만 하는 상인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고루고루 도움이 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페페피트는 굉장히 잘 드는 것 같아요. 사진상 보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비닐포트 채 있는데 그대로 둬서 키우시고 있는데 그동안 쓰러지고 뭐 할까봐 막 관리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 보면 제가 뽑아봤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카틀리아는 하나 두 개 다 뽑아서 수태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화분 사이즈는 8cm 정도 화분. 그러니까 요 정도 하되는 한 토분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리고 옮길 때는 지금 밖으로 재배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어린 것들 작은 애들 키울 땐 밖보다 수태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태로 키우시는 게 좋고 없으면 지금 바크도 없고 토분도 없고 수태도 없으면 그 비닐 포트채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안 쓰러지게 다른 화분에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향성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방향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방으로 크는 거 있죠. 근데 얘가 차밍걸 홍이 덴드로비움인데
여러 촉이 나왔어요. 한쪽만 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방향성 없이 두면 되는데, 카틸리아 같은 경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여기가 햇볕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해가 뜨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보세요. 이 정면은 세 개가 보이죠. 얘는 뒷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뒷면이 세 개가 보이고 정면이 하나 보이죠. 원래는 정면 다 보여야 되는데 아마 키울 때 돌아가서 뭐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움직여서. 근데 지금 여기서 정면을 생각한다면 이 식물한테 좋은 거는 이렇게 봐야죠. 햇빛이 있으면 뒷면이 뒤통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면, 얼굴 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정면이다. 그러면 지금 베란다에서 놔둬서 해가 저쪽에 뜨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그죠? 꽃이 폈을 때는 볼 수 있는데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키우셔서 정면을 이렇게 뒤쪽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르길 경우에는 여기 가장 작죠? 작은 게 오래된 거예요. 보통 백벌브라고도 하고 노촉이라고도 하고, 그죠? 뭐 오래된 촉이라고 하는데 묵은 벌브라도 표현도 쓰고, 근데 요거는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머니, 엄마 뭐 이런 식이에요.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죠. 어디가 그러면 앞이에요? 작은 게 앞이에요. 작은 게 햇빛 쪽으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 이연남 문자폰, 이사벨라 스톤은 아니고 다른 데서 구입하셨구나. 근데 상관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아이 저렇게 뿌리 내린 건데 스테도 심어도 됩니까? 근데 뿌리가 없는 거를 제 방송을 봤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셨든 간에 좋게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사진 보이는 것처럼 얹어놓고 물을 살짝 두니까 뿌리가 쫙 내렸어요. 근데 지금 시기상 질문하신 게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변 드릴 때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지금 그대로 봄 때까지 그냥 키우셔야, 아직 뿌리가 덜 내렸으니까 키우셨다가 봄 때 어차피 지금 꽃 못 보니까 순 나올 철도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뿌리가 더 자라면 봄에 심으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심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방법 자체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죠? 이 방법이. 뿌리가 없는 거 심어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새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 그냥 우리는 보통 놔두고 세워놓으면 자라지만 가정에서 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리컵 같은 데다, 케이스에다, 커피잔 같은 데, 투명 커피잔에다 넣고 키웠던 거예요. 심어도 될까요? 네, 심으셔도 되고 봄까지 기다려서 심어도 됩니다. 다음 답변 마지막입니다. 에리스 오도라타를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잎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사진 보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요. 이 품종이 두 가지를 섞었는데 그 중에 한 품종이 약간 트위스트가 있었고, 약간씩은 트위스트가 있는데 심하게 돌아가고 잎이 점점 얇아지는 건 뭐냐면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있는 거니까 물을 좀 더 자주 주든가 습을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잎 사진 보니 맨 위에 쪽에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목이 좀 길어요. 이 순에 빠진 순에서 이 목이 좀 길게 나왔는데 그거는 빛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좀 더 많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빛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쓰러진 거 어떻게 잡냐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지주대가 있잖아요. 지주대. 지주대에다가 몸통을 중간중간 묶으세요. 이렇게. 그럼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고, 우리, 저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그런데. 영상 계속 찍겠습니다. 네. 물 좀 주세요. 그냥 찍으세요. 건들지 마시고. 네. 편집하고 찍으면 또 편집 어려워서 제가 물 한 잔,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갖고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석곡 선물 세트. 석곡 선물 세트 감사합니다. 마시는 거 보여도 전혀 괜찮아요. 뭐 어차피 사는 건데 뭐 제가 목이 말르면 물론 미리 물도 마시고 준비하면 좋은데 찍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프로 그 방송도 아니고 농사꾼으로서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원하다. 목이 계속 매갖고 소주 한 잔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석곡 선물 세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냥 이건 석곡은 이거 봄까지 그대로 키워도 돼요. 네. 그리고
토분으로 옮기셔도 되고 뭐 그건 자유입니다. 봄까지 전혀 문제 없다. 근데 그냥 중요한 건 이런 석곡 중에 얘네들은 특히 모노리포메라는 일본 한국에 자생하는 품종이고 아주 소형종인 그런 혈통들일 것 같아요. 거의 다. 동남아 혈통은 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그래서 추위에 강하죠. 영도까지도 견딥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는 영하에도 견디긴 하는데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그렇게 적응이 안 돼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베란다에서 웬만큼 다 견딜 수 있어요. 겨울에. 아주 막 추워서 얼음이 얼 정도가 아니면. 이게 뭐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이게 웃자라요. 그리고 이런 빛이 적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런 무늬 있죠. 무늬가 좀 빠져요.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하고 서늘한 곳에 둬야지 꽃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석곡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덴드로비움은 이 다 석곡이 아니라 여러 모노리폼의 이쪽만 석곡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습관성, 이런 종류를 덴드로비움을 전부 다 석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물론 석곡만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석곡이라는 이미지가 딱 있어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하여튼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요걸 약간 나이와 상관없이 약간 영하게 좀 키웠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화분을 조금 더 이쁘게 가야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나무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화산석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렇게 키워도 되고 그다음에 아주 예쁜 분 있죠.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틀도 변해요. 그러니까 석곡 동양난 나는 점잖해야 돼. 그래서 앤틱한 화분에 토분에만 키워야 돼. 이런 생각도 버리셔도 괜찮아요. 좀 더 컬러풀하고 그런 걸 하면 됩니다. 대신 유약이 발라진 컬러풀한 그런 화분들이나 이렇게 국내에서 이것도 만들었는데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물론 투입 토분을 흉내를 냈긴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좀 사서 지금 시해보는 거예요. 분이 작으면 유약이 발라 있어도 통기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크면 유약 발라져 있으면 문제이긴 한데. 근데 그리고 토분이 유약을 발랐을 때 통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토분은 유약을 안 발라죠. 그리고 온도를 높게 올리면 어차피 통기 안 돼요. 토분은 적당한 온도가 있거든요. 800도에서 뭐 그런 온도가 있어요. 숨을 쉴 수 있는 온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런 느낌의 까만 분에도 심어도 돼요. 무조건 토분에만 심어야 된다는 건 버리셔야 되는데 토분에 심었을 때 통기가 잘 되고 쉽게 키울 수 있고 병이 안 걸린다라고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유약이 발라져 있어. 근데 분이 크면 위험하지만 작았을 때는 별 상관 없으니까 이쁘게도 키워줘도 된다. 색상에 어울리는 화분하고 색상의 톤에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스테발리아 레드 바론이라는 품종이죠. 요거 마스테발리아 처음으로 제가 키웠고요. 갈 때 요런 잎은 땄는데 혹시라도 요런 잎 안 따서 안에 나갔으면 요렇게 요걸 아예 제거해도 괜찮아요. 보기 흉하시면 제거해도 되고 여기다 식물 상처 치료제 발랐다가 좀 더 살려두고 잎은 더 커지면 왕성해지면 그때 잘라도 괜찮고요. 바로 잘라도 그게 재배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 이런 건 좀 잘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하나 더 있으면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식물 상처 치료제 발라주시면 되고 이런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건 왜 무늬가 없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늬 이쁘게 들어갔죠. 예, 그건 이미 새순이 아직 없어서 다 자란 순이라고 새순으로 나오면 무늬가 살짝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으면 더 이쁠 텐데 그러진 않고요. 얘네들은 아주 확실하게 웜 투 쿨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선선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여름에 더울 때 위험한데 선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조금 여름에 잘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그래도 시원한 곳. 그래서 반그늘이에요. 무조건 햇빛 쐬면 안 돼요. 반그늘. 아시겠죠? 반그늘에서 키우시고 지금 분 상태가 요만한 사이즈잖아요. 좀 요만한 사이즈예요. 딱.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다 좋진 않지만 좋은 뿌리도 있고 안 좋은 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뿌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요거도 조금 더 큰 이 정도 큰 분으로 플라스틱도 괜찮고 토분도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수태로 해서 감싸서 요마 정도 분에다 키우시면 된다.
위치는 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10도 이상 되는 게 좋아요. 10도 이상 되는 게 그렇게 키우시고 이거는 저희 직원분께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2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합식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렇게 이런 품종 같은 경우 2개 정도 심어도 이쁘죠. 선물용으로 할 때도 되게 좋고. 사실은 저 같으면은 많이 받는 입장에서 허접란 같은 거 큰 거 6, 7만 원에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원가 얼마 들어갈까요? 톱은 이렇게 한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나? 네, 분값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래서 그죠? 근데 이런 화분은 저보고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고 화분은 요새 인터넷 보면 너무 파는 데가 많으니까 예쁜 화분 있으면 이렇게 연출해서 키우셔도 내고 선물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름이 진 것 같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선이 있어서 이쁘네요. 위에 선하고 잘 어울리고. 마스발레아는 그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토피라 라디칸스 어디 갔냐 너? 오너리토페라 레디킨스 여기 있다. 오너리토페라 레디킨스도 저희 직원분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거 저희가 따로 영상 찍고 그렇게 하려고 심어놨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웜 투 쿨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해야 돼요. 제가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10도 이상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10도 이상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곳이 좋다. 햇빛은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 정도 키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화분채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조금 더 큰 분에다가 수태 감아서 키워도 되고 제가 뽑아봤더니 식재가 그렇게까지 문제 없더라고요. 식재 이어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토슬라이트 필리핀ensis가 어디 갔어요? 세라토스타일레스 필리핀ensis가 뭐니? 제 영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까먹네. 이렇게 생각 있죠? 그 친구는 부작 또는 토분, 화분은 절대 큰 거 쓰지 말고 그거보다 지금 받은 화분보다 조금 더 큰 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 그것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웜 투 쿨, 그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버필름 광툰엔세, 벌버필름 광툰엔세는 이렇게 갔죠, 이렇게. 네, 벌버필름은 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방그늘, 얘도 방그늘에 웜 투 쿨이에요, 그죠? 웜 투 쿨,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다. 그리고 무늬가 들어가 있죠. 얘 무늬가 고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무늬가 갈 거고, 이런 것도 저는 특히 이런 벌버필름 이런 건 좀 될 수 있으면 좀 낮은 분으로 심어서 이게 런너가 퍼져 나가잖아요.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없어서 토분으로 키운다면 밑에 바크를 이 정도 좀 깔아서 여기까지 깔아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저희 직원분이 이렇게 작은 화분, 깜찍하죠. 이런 화분을 구했는데 얼마 구해도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분 이쁜 것들은 디자인 때문에 계속 주문해서 사놓으라고 그러는데 샘플로 심어놨는데 이렇게 심어놓고 얘가 이렇게 런너처럼 길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뒤에 심을 때 이렇게 나무가지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더 커도 돼요. 높아도 심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위로 이렇게 자라고 옆으로 자라겠죠. 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체노이데스가 이렇게 갔는데 이건 분 절대 큰 거 쓰지 마세요. 제가 눈이 이건 진짜로 딱 여기 보니까 4cm에서 5cm 화분인데 커봐야 7, 8cm 정도 화분으로 쓰시고 보니까 난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그 북이란들 소엽 대엽도 그렇고 반다도 그렇고 카틀리아좀 그런 게 있어요. 몸이 빨가면 네? 그 보통 뿌리가 빨갛진 않고 루비근이라 해서 그 생장점이 약간 핑크색이고 그래요. 그럼 꽃도 빨갛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진짜 하나 샀을 때 되게 이뻤는데 제가 뿌리를 보시면 어떻죠? 뿌리 색깔이 그쵸? 그
레드 뭐죠? 그 빨간 무. 아니면 강화 순무 같은 느낌이 드는 뿌리인데, 빨갛죠. 이렇게. 뿌리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토분으로 옮기셔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얘네들은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부작도 좋습니다. 자, 보세요. 네, 부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가 이 분 속에서만 나와서도 이렇게 빨간 뿌리로 이렇게 쫙 덮으면 너무 이쁠 텐데 빛을 봐서 빨간 건지 아니면 화분 안에서 있을 때만 빨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요. 오늘 처음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해 키우던가 이렇게 부작으로 이렇게 키워도 너무 깜찍하고 이쁘죠. 이렇게 부작으로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쁘다. 그리고 파피오 아르메니아쿰은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건 안 보내는데 이 정도 사이즈 갖고 질문하신 분 중에 또 어떤 분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노랗게 돼갖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생장점이.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꽃대가 나오다가 멎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주면 다시 자랄 거예요. 자라다가 얘가 원래 개화하는 게 겨울에서 봄, 초봄에 원래 피는 건데 지금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받으신 분 중에 꽃대가 올라온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잎이에요. 꽃대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살짝 대보면 이게 콩 같은 게 보여요. 이게 꽃이 나오겠죠. 얘가 이러고 있다가 잎은 잎대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쭉 다 보실 수 있고 또 파피오는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셔야 되냐면 지생란 중에서 이제 파피오는 가는 바크하고 난석하고 섞어서 심으셔도 되고 가는 바크로만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뽑아보면 가다 뽑힌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뽑히신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이게 뿌리예요. 뿌리가 이렇게 많지 자라진 않아요. 뿌리고 요게 뭐죠? 요게 얘가 재밌는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 뿌리예요? 뿌리가 두 종류네?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이런 지생성인 난들은 가만히 보면 여기 털이 보이죠? 솜털 보이시나요? 여기 뿌리에 솜털 보이죠? 네, 이렇게 있어요. 지생성인 친구들이. 이런 애들은 약간 습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가늘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다 털고 다시 심는 게 좋아요. 저는 생각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식재는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요런 이끼 너무 이쁘긴 하지만 이건 제거해 주는 게 좋고, 물론 지생란들은 좀 너무 이쁘면 제거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대로 키우려면 제거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뿌리처럼 생긴 거. 얘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런너처럼 올라오다가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지상부로 이렇게 올라가서 번식을 해요. 바로 옆에서 새촉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번식.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번식이 어린 순이 있으니까 망가지지 않게 요거는 요대로 심는 놈은 지가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 카트리아처럼 묻어져 있으면 못 올라오고 안에서 헤매다가 죽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심냐? 파피오는 토분보다는 약간 유약 발라서 광택이 있어서 숨을 안 쉬는 토분 있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좋아요, 파피오는. 그래서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바크하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식재를 만들 때, 가는 바크하고, 심었을 때 느낌이에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라는 게 아니라,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이 안에 식재에 대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수태가 있으면, 수태를 조금 일부를 잘라서, 습한 게 좋고, 그래서 바크만 갖고는 좀 마를 수 있어서, 이렇게 푸셔서 잘 버무려 줍니다. 아주 맛있게. 이렇게 해서 심으면 제가 심을게요.
조그만 콩분이 있으면 바로 심어도 되는데 플라스틱 부작인 게 없네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좀 보시죠. 식재가 이렇게 심고 뽑아서 다 턴 다음에 그렇게 심는데 이건 크니까 좀 얘 맞는 작은 분으로 심고 그래도 좀 마를 수 있으니까 위에 수태로 한 켜 정도 여기 칸만 이렇게 심어 놓고 이렇게 덮어주면 훨씬 더 잘 자란다. 그리고 파피오는 추위에 약합니다. 얘도 웜 투 쿨.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은데 그래도 얘들은 이 종류는 8도, 10도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여름엔 시원하고 반그늘. 이것만 지키세요. 시원하고 반그늘. 그다음에 또 뭐죠? 바싹 마르지 않고 습이 약간 있을 때 물을 준다. 파피오는. 그래서 제가 완전 토분은 너무 빨리 마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유약 발라진 건 그래도 좋다. 동양남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같은 지식단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탈리스 리네 라니아프리아라고 프레오탈리스하고 비슷한 이 친구죠. 이 친구. 요거는 뽑아볼까요? 이것도 뽑으면 얘는 아주 실뿌리처럼 작아요. 근데 솜털은 없어요. 착생이라서. 그냥 이 정도 사이즈면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되겠다. 그럼까지 키우셔도 되고 토분도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부작 있죠? 부작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 이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얘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방근은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피게니아늄 연꽃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졌네요. 얘도 부작 괜찮고 얘는 빛이 조금 더 세도 되긴 괜찮아요. 그래서 덴드로비움 에피게니아늄은 나카리는 부작 또는 토분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그것처럼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꽂아도 되고 부작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나무 부작이잖아요. 부작이면 내가 잘 못 키우겠다 부작을 그럼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게 나무예요. 이렇게 놔두고 묶어요. 이렇게 키워요. 어떻게 돼요? 얘가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잘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부작할 수 있다. 부작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가 타고 가려면 뿌리 내리고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옆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일로 옮겨붙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걸 유용하는 거죠. 부작할 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페리시 아이세미알바하고, 덴드로비움 메키 파리시 싱잉 스윗 센터는 이렇게 이 종류는 다 똑같아요. 키우는 거. 꽃 보시려면 거실로 들어오면 안 좋다. 어쩔 수 없이 베란다가 없든가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은 창가에 가까이 붙여서 빛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많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 편차가 계속 낮아야 되고 5도까지 괜찮습니다. 5도까지. 그리고 좀 있으면 잎이 우르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야지 요 사이사이에 내내 꽃을 많이 달려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꽃눈이 형성됐을 때 꽃 나온다 빨리 좀 봐야지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실내로 옮기면 못 본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덴드로비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틀리아 히사코 카스카하고 이 두 부분 있잖아요. 빅하고 얘는 빅 카틀리아 클라우드 해밀턴 빅 그 다음에 얘가 하사코 아직한데 얘 빅은 이 꽃 몽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건조한 데 두시면 안 되고 이럴 때 그렇죠. 물 많이 먹어요. 너무 말리지 마시고 요거 받으신 분은 꽃대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마 있다고 갔을 거예요 이거. 건드지 마세요. 꽃 볼 때까지. 내년까지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지면 아니면 꽃 볼 때까지 보시고 그대로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하는데 제가 이 영상 또 나갈 거예요. 이거 카틀리아 분갈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스텝부터 이 정도 크기 이거 심으시면 됩니다. 뿌리는 다 좋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얘는 지금 히사코 한번 볼게요.
뿌리 괜찮아요. 많이 내리진 않았네요. 뿌리 살짝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수태를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덧대서 요만큼 뒤로만 덧대서 톱은 그죠? 제가 볼 때 요건 톱은 7, 8, 9호분 정도? 그러니까 9cm 화분 정도로 키워서 옮기시면 되겠네요. 길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카틀리아 오크라나 페롤라 마더 모델. 이거 할 때 그 MC를 전에 팔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얘는 MC가 아니고 당연히 셀핑이에요. 셀핑인데 그래서 좀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어서 드렸잖아요. 오키디아 토분에 아래쪽에 오키도볼 넣고 여기다가도 오키도볼 넣고 마감포 한 5알에서 7알, 많은 한 8알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나갔으니까 내년까지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분갈이 필요 없다. 비료 필요 없다. 물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하신 분 중에 이렇게 해서 심었을 때 저희가 분갈이 해주면 뿌리가 다 돈 게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줄 때 위에서만, 자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분갈이 했을 때 뿌리가 많이 없고 있더라도 아직 번지지 못했고 전에 화분에서 꽉 찼지만 큰 화분으로 가다 보니까 꽉 찬 게 돈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담갔다 빼놓으면 뿌리가 자칫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붓적을 이렇게 벗어 놔두면 얘가 어떻게 돼요? 스며들겠죠. 천천히 싹. 그래서 아래까지 쫙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아주 가습되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서 유지가 되니까 키울 수 있다. 언제까지? 뿌리가 어느 정도 돌 때까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느낌을 알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파보면 뿌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야. 이렇게 보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다가 나중에 이제 뿌리가 다 어느 정도 돌면 그다음부터는 담갔다 뺀다. 아시겠죠? 그냥 키우는 법은 다 아시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길었네요. 이상으로 오늘 남 팔아요 11월 14일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오늘처럼 댓글을 모아서 알려주실 거고, 이거 나가고 다음 주 초나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집촉 제가 분갈이하고 쪼개고 화분, 카틀리아 한 분으로 4개 맞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 분주하는 법, 심는 법 아주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